출발 증시와이드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는 KT올레 IPTV, LG U+TV로도 함께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2부 주요 내용들입니다. 김동섭의 마켓포인트에서는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와 함께 간밤에 열린 ECB 통화정책회의 내용과 시사점을 분석하고요. 그간의 낙폭이 과대했죠. 경기 관련주들의 반등세가 지속될 수 있을지 함께 점검합니다. 네, 오늘 외국인은 현물 쪽 코스피, 코스닥 매수뿐만 아니라 선물 쪽에서는 큰 폭으로 매수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의 속마음은 무엇인지 박재민 PB팀장이 봅니다. 이슈 정보학에서는 동양증권 양평점의 김동공 대리와 함께 최근 연기금과 투신권의 엇갈린 흐름에 대한 자세한 특징을 분석하고요. 신고가를 경신하는 삼성전자와 달리 미국 애플의 주가는 크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분석합니다. 네, 노련한 트레이더 KB투자증권 김재현 차장과 함께 오늘 장, 오전장 특징을 정리하고요. 효과적인 오후장 전략도 세워보겠습니다. 네, 이 시각 시장의 흐름을 시황센터 김혜영 캐스터로부터 듣겠습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미국의 재정절벽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모아지면서 소폭의 오름세로 장출발했습니다. 장 초반 1950선을 회복하면서 상승 탄력을 키워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장중 1960선을 터치하기도 한 코스피 지수, 현재 0.57%의 오름세로 1960선에 안착된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 우위 나타내면서 지수의 상승 흐름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관이 370억 원, 외국인이 331억 원의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고요. 개인이 현재 688억 원의 나홀로 매도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이틀째 1%가 넘는 급락세를 보였던 코스닥 지수, 오늘 반등에 성공하며 강보합권에서 장출발했습니다. 현재는 상승폭을 조금 더 키운 모습인데요. 0.95%의 오름세 보이면서 492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수급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157억 원의 매수 우위를, 기관 역시 매수로 현재 돌아선 모습입니다. 소폭이나마 9억 원의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고요. 개인만이 171억 원의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유로존 경기 우려감에 소폭의 오름세로 장출발했습니다. 유로화 하락에 따른 지지력과 또 오늘 밤 발표될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경계심이 작용해 좁은 박스권 흐름을 보일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환율은 60전 오르면서 1083원 60전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 1.58%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애플과의 특허 소송 최종 심리를 앞두고 있는데요. 현재 삼성전자는 147만 7천 원에 거래 중입니다. 현재 현대차 3인방 오늘 나란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1% 이상의 내림세가 포착되고 있고요. 현대모빅스 역시 1.53%, 기아차 역시 약 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SK하이닉스가 3% 이상의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강하게 들어오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현대중공업이 강보합권, 신한지주가 약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이 강보합권에서 거래되며 현재 26,700원의 현재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CJ 오쇼핑과 파라다이스 오늘 나란히 1% 이상의 오름세가 포착되고 있고요. 서울반도체가 3% 이상의 강세 흐름 보이면서 현재 23,900원에 장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CJ ENM이 1% 이상의 오름세 보이며 현재 27,250원에 포스코 ICT와 인터플렉스 강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CJ는 현재 3% 이상의 강세 흐름 보이면서 66,200원에 현재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중국 증시가 반등에 성공하면서 중국 증시에 영향을 많이 받는 우리 철강주 주가 오늘 강세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현재 1% 이상의 오름세 보이면서 33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현대제철 역시 1% 이상의 오름폭이, 동국제강과 풍산 역시 2% 이상의 오름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18대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SNS 주가가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캠프는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에 SNS 본부와 SNS 소통자문회위원회를 설치했고요.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또한 카카오톡과 페이스북, 트위터에 앞글자를 따 카페트 전략이라는 이름을 붙여 SNS를 통해 활발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흐름의 SNS 주가 강세입니다. 오늘과 내일이 현재 4% 이상의 강세 흐름, 터보테크 역시 7% 이상의 급등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타이어주 주가가 오늘 일제히 동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정치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안철수 테마주입니다. 현재 급등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안랩이 현재 8% 이상의 오름세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 안철수 전 후보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정치 테마주의 희비가 엇갈린 모습인데요. 안랩이 현재 8% 이상의 급등세로 48,250원에 써니전자 역시 9% 이상의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솔고바이오 역시 6% 이상의 급등세 보이며 장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문재인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테마주 역시 안철수 후보의 지지 소식에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바른손이 9%에 가까운 급등세 포착되면서 현재 4,63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우리들 제약이 8% 이상의 급등세, 서희건설과 조광페인트 역시 5% 이상의 급등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타이어주 주가가 일제히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인데요. 현재 넥센 타이어가 강보합권, 한국 타이어가 4% 이상의 급등세 보여지고 있고요. 한국 타이어 월드와이드 역시 4% 이상의 오름세 보이면서 현재 17,250원에 거래 중입니다. 한국가스공사가 강세 흐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10%의 지분을 보유한 모잠비크 가스전에서 약 1억 3천만 톤의 잠재가스를 발견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에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2%에 가까운 오름세 포착되면서 8만 100원에 거래 중입니다. SK하이닉스가 4분기 실적 기대감에 힘입어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상승폭을 조금 더 키운 모습인데요. 4%에 가까운 오름세 포착되면서 현재 25,800원에 장 이어가고 있습니다. 슈네생명과학이 KN테코리아에 매각됐다는 소식에 상한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슈네생명과학 상한가 나타내면서 77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 준비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독일에서는 ECB 통화정책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에도 드라기 총재가 기준금리 0.75%로 동결함으로써 5개월째 동결을 시켰는데요. 자, 내년에는 추가 인하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지금 수준이 사상 최저치인데, 자, 이게 가능할런지 이와 관련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ECB 금리 인하 가능성을 좀 시사를 했는데요. ECB가 금리가 좀 0.75%거든요. 미국이 0.25% 정도니까 0.5% 정도의 그 내고는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내년도 경제 성장률이 그렇게 좋지 않게 예측을 했습니다. 하향 조정했는데 기존에 마이너스 0.6에서 0.2였는데 마이너스 0.6에서 0.4 정도까지로 낮춰놔버렸죠. 이로 인해서 내년도까지는 유로존 장이 그렇게 좋지 않을 것이다. 뭐 그런 얘기를 했고요. 다만 그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1.3에서 2.5% 수준에서 좀 내렸습니다. 1.1에서 2.1%죠. 요게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기 부양책을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이 2%를 완전히 상회해 버리면 경기 부양은 못 합니다. 근데 인플레이션이 낮아진다는 얘기는 낮게 책정했다는 것은 아마도 추가적인 금리 인하라든가 지난번에 그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언급했던 OMT 부재한 국채 매입 가능성을 시사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저께 경제 전망은 좀 성장 전망을 하향 조정을 했지만 인플레이션 전망치도 같이 하향함으로 인해서 일단 ECB가 금리 인하나 아니면 OMT를 전개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경기 부양책 가능성을 제기했다는 것이 시장의 주요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뿐만 아니라 이 간밤에 미국에서는 지난주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2만 5천 건이 급감했군요. 37만 건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이 3주째 감소세를 보였다는 게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어떻습니까? 그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어저께 굉장히 중요했죠. 왜 그러냐면 지난번 샌디의 영향으로 인해서
실업 청구 건수가 굉장히 늘었었거든요. 3주가 지난 다음에 어떤 모습이 나올 것인가를 봤는데 결국 37만 건까지 내려왔습니다. 2만 5천 건이 줄어서 37만 건이 내려옴으로 인해서 지난번에 그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증가한 것은 결국 그 일시적인 샌드에 의해서 영향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거고, 그로 인해서 일단은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계속 줄어들어서 고용 개선 가능성을 좀 열어뒀다라고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그 신규 실업 청구 건수 중요하지만 이제 오늘 밤에 발표된 실업률 굉장히 중요하죠. 이 실업률이 얼마나 나오는지 봐야 되는데, 샌드의 영향권을 벗어났다 그러면 지난번에 7.8에서 7.9 정도가 나와야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8을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8을 넘어간다 그래서 뭐 두려워할 건 없죠. 오히려 올 연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종료를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중되면서 다음 주에 FOMC 회의에서 오히려 그 3차 양적을 강화하는 정책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래나 저래나 나쁠 것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감소한다는 것은 미국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국내 증시에서는 그동안 소외됐던 경기 민감주들이 선전하고 있습니다. 낙폭과대 매력은 물론이고 내년도에는 경기 회복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경기 민감주 반등세가 얼마나 이어질지 궁금하고요. 자, 낙폭과대주의자 경기 민감주로 이 철강, 화학, 건설, 증권, 그동안 속색인 그 업종들이 많은데요. 자, 이들에 대한 투자 의견은 어떠십니까? 일단 철강, 화학, 건설은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낙폭과대를 떠나서 중국이 내년도에 내수를 부양하는 투자를 할 것이다라는 것이 있고, 도시화 작업이 있죠. 중국이 만약에 내수를 흑진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철강화학은 그동안 소외에서 벗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시장은 상당히 좀 눈에 띄는 상승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도시화를 하게 되면 이제 건설이 상당히 중요한데, 물론 중국 자체의 건설도 있지만 우리나라 건설이 세계적으로 알아주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건설 경기가 중국에서 살아난다면 결국 우리나라도 덩달아서 올라갈 확률이 높다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마도 철강, 화학, 건설주에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중국에서는 지금 그 수출 주도에서 내수로 좀 바뀌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아마도 글로벌의 모든 나라가 다 똑같은 영향을 받을 확률이 높다. 특히 중국 대 수출이 어려움을 받던 나라들 입장에서는 호재다라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중국 내수 관련주들의 또 경기 민감주에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화학, 정유 이런 종목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유가하고도 연계가 돼 있는데요. 중국이 내수를 부양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유가가 또 다시 한번 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이번에 재정전략 협상이 마무리가 된다면 유가 역시 같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정제 마진까지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강, 화학, 건설 업종에는 좀 관심을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증권주는 좀 지켜봐야 되겠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뭐 확실한 답을 내릴 수는 없고요. 다만 은행주 같은 경우는 예대 마진이 오히려 감소세가 좀 완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증권주보다 은행주 쪽에 선호를 좀 해보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주체별 수급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한 PWM 압구정센터의 박재민 PB팀장 화상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시장의 흐름과 주체별 수급 상황 봐주십시오. 밤사이 미국 재정절벽 이슈가 낙관로 조만간 해결될 것이다 그런 말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계속 개선되는 모습인데요. 일단은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 일단 양매수입니다. 가장 좋은 수급이 아침부터 나온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베이시스도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만기가 다음 주인데요. 베이시스가 0.3, 이론 베이시스가 0.1 대비 상당히 높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수세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만 그 매수세가 외국인이 전기전자 업종, 기관이 전기전자 업종, 삼성전자라도 역시 좀 바스켓으로 이렇게 사는 모습인데요. 그 수급이 좀 골고루 퍼졌으면 좋겠다 사실 생각을 하지만 역시 시장의 양극화는 계속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와중에 어제 경기 민감주들, 중국 관련부 이제 경기 민감주들 오르면서 시장은 어제는 견인했는데 오늘 외국인이 화학 업종을 164억 사고 있다는 거, 전기전자 업종을 가장 많이 사긴 하지만 이게 좀 포인트입니다. 화학 업종을 많이 사고 있다는 거,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좀 수급이 좀 순환매로 돌아가지 않겠냐 해석을 할 수 있겠는데, 다만 지수 상태로는 일단은 지금 1900 거의 59포인트, 1960선까지 나갔는데 제가 마지노선은 1945포인트 봤는데 거기서
15포인트가 더 올랐습니다. 사실 오늘 중요한 거는 원래 삼성전자 애플 그 소송 판결인데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6시 반부터 지금 법원에서 진행 중인데 아마 오늘 다 끝나지는 않을 건데 이 내용이 아직은 뭐 자세하게 전달은 안 되고 있습니다. 배상 금액이 적어질 것이다 이런 뉴스만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뉴스 흐름이 시장에 조금 변동성을 오후 들어서 가져올 수는 있다고 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수급 상황이 나쁘진 않지만 오버슈팅이 최근에 단기간에 좀 많이 된 게 아닌가. 지수가 1960선에 대한 매물벽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밑에서 저는 일단 현금화 전략을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오늘 볼린저밴드 상단 위에까지 거의 터치를 했습니다. 가파르게 최근에 단기적으로 올라온 게 볼린저밴드 상단까지 터치를 했기 때문에 오늘 업종들이 골고루 상승을 하고 있고 수급이 좋긴 하지만 역시 일단 시장은 좀 단기적으로 오버슈팅된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코스닥 어제 시장까지 분위기 상당히 안 좋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 물량 그리고 개인의 매수 물량 때문에 결국엔 상당히 안 좋았었는데요. 오늘 반대로 수급상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이 173억을 팔고 있고요. 외국인이 175억 사고 있고 기관은 6억 정도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사는데요. 어제 정말 폭탄적인 엔터테인먼트주들 그리고 게임주들 이런 것들이 그리고 IT 부품주들이 오늘 반등에 좀 나서면서 그래도 분위기는 좀 살리는 모습인데 이것도 코스닥도 오전 오후가 요새 변동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좀 오후까지 같이 보고 수급이 기간까지 같이 들어오는지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할 거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지수는 어쨌든 오버슈팅된 자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주체별 속내를 한마디로 표현해 주신다면요? 네, 외국인은요, 일단 최근에 7거래일째 지금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비차익 쪽으로 들어오는 물량이 많고요. 삼성전자를 계속 사고 있습니다. 어쨌든 삼성전자 지금 외국인이요, 5거래일째 연속으로 사고 있는데, 애플에 대한 주가, 애플이 밤새 반등에 성공을 했지만, 전날 워낙 많이 빠졌었고, 거래 금액도 터졌고, 미국에서는 애플은 더 빠져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애플은 숏, 그리고 삼성전자 롱, 이렇게 좀 외국인들의 전략이 최근에 좀 들어가는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어쨌든 지수가 계속 올라왔는데요. 이 추이가 외국인들이 최근 삼성전자 매매 패턴을 보면 일주일 사면 또 다음 주 일주일은 뱉고 다음 주 일주일 사고 이런 식인데 사실 이 추이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이고 매매는 좀 살살하자. 적극적으로 매수가 들어오지는 않고요. 항상 종가에 좀 많이 들어오고 비차익적으로 산다는 점, 이 점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개인은요 1950선이 넘어갔다 조정받으면 사야지 하면서 계속 못 사고 있는데 일단은 저도 사는 건 반대입니다. 아직까지도 사는 건 좀 추격 매수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좀 아쉬운 게 옵션이나 하자 이렇게 제가 덧붙였는데요. 아침에 풋옵션 많이 사서 위로 올라가니까 손절매 물량이 꽤 나왔고요. 그리고 또 올라가니까 추격으로 콜옵션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오늘 옵션 시장에서만 개인이 양매수로 100억을 넘게 사고 있는데 물론 순절 물량, 한매도 물량도 있겠지만 상당히 네이키드로 사는 물량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게 만기를 일주일 앞두고서 역시 항상 파생 시장에서 특히 옵션 시장에서 이렇게 하시는 거 좀 올바르지 않은 행동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간은 삼성전자 소송 이기거나 어쨌든 그러면 더 가는 거다. 볼 것 없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기간은 최근에 어쨌든 삼성전자 조금 투신권에서 매도를 했는데 어쨌든 연기금이 계속 사고 있습니다. 연기금이 지금 삼성전자만 거의 한 달 사이에 1조를 넘게 샀는데요. 지수를 방어하겠다는 의지뿐만이 아니라 삼성전자는 사면 안 깨진다 이렇게 운용 전략을 확실하게 세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맹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좀 계속 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보니까 배상금 계산 실수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아직까지도 확정된 뉴스는 안 나온 거 봐서는 좀 오후나 한 점심시간은 돼야지 오늘 법원 판결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 개인을 위한 투자 전략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요즘 낙폭 과대주가 상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매수 접근으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투자자들도 꽤나 계실 텐데요. 그분들께도 전략을 함께 짜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새 그러니까 지수가 솔직히 1860포인트까지 찍고 지금 1960포인트, 100포인트 올랐고요. 근데 그 견인은 삼성전자, 현대기아차가 좀 많이 했습니다. 낙폭주는 얼마 전, 한 2, 3일 전부터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인데 예를 들어서 어제 철강이라든지 그리고 화학업종, 조선업종이 중국발 경기 부양책이 나온다는 그런 기대감에 확실히 상승 턴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오늘도 화학주나 철강주, 조선업종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또 정유업종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GS라든지 SK이노베이션, SL 모두 약세를 보이고 있고 지수는 삼성전자랑 다른 업종이 같이 올리지만
또 오늘은 전차권단 중에서 자동차, 현대모비스가 거의 2%대, 현대차 1.5%대, 기아차 0.6% 빠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골고루 선순환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은 사실 말씀하신 대로 낙폭 업종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좋고 단기적으로 올랐어도 가격 매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따라 붙어도 될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말씀드릴게요. 유럽 증시만 보면 독일 지수가 19개월 만에 최고치를 지금 올라갔다고 하고요. 위기공간의 해소 중입니다. 유럽은 그렉시트, 스페인 전부 다 해결되는 모습이고요. 미국 증시만 보면 재정절벽만 바라보면서도 조정은 안 받고 있고 결국엔 크리스마스 전에는 해결될 거 아닌가. 다 좋습니다. 일단 경제 성장률에 대한 좀 내년 암울한 전망은 쌓이고 있지만 주식시장에 대한 그런 심리적으로 봤을 땐 악재가 모두 해소되는 모습. 그럴 때일수록 근데 좀 주의나 리스크는 필요하고요. 한국 증시만 보면 삼성전자는 말고 진짜 없던가 해서 최근에 중국 관련주들이 서서히 올라오는 게 다시 관심은 가질 때는 분명합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전략은 사실 화학주라든지 철강, 조선업종. 근데 조선업종은 사실 실적이 그다지 내년에도 밝지 않기 때문에 화학이나 철강 쪽이 가장 중국 관련 발로 맞을 걸로 보고 있고요. 근데 예전이랑 좀 다른 게 중국이 이번에 시진핑 얼마 전에 내용을 말씀드렸지만 그 회의 내용을 보면 내수 그리고 소비 확대에 중점을 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인프라 굴뚝 산업보다는 소비 내수 음식료 업종이라든지 뭐 화장품 이런 쪽에 솔직히 더 관심을 갖는 게 맞을 걸로 보이고 있고요. 올해 많이 멀티플을 얻었기 때문에 조정이 어제 크게 나오고 했지만 어쨌든 조정을 어느 정도 받으면은 좀 그런 쪽을 계속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대 낙폭주 중에는 LG화학이라든지 좀 대형주, 현대제철, 철강주 중에 이런 대형주를 좀 분할 매수 접근으로 좀 생각을 하시고요. 다만 지수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좀 단기 오버슈팅된 자리이기 때문에 지수가 좀 조정받았으면 그리고 아싸리 재정절벽에 대한 이슈가 좀 저는 해결이 되고 그렇게 좀 시장을 보고 후 대응을 하는 게 아직도 맞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매수하거나 너무 시장에 빨리 진입을 하거나 너무 지금 이게 반등이 며칠 나왔다고 해가지고 상승 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너무는 좀 안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승 랠리의 기대감을 너무 강하게 갖는 건 좀 주의하자 이런 말씀으로 매짐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박재민 TV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오인의 전문가와 함께 투자 전략을 짜보겠습니다. 네, 5분의 전문가께서 경기 민감주의 분할 매수가 유효하다, 부합권 등락 예상, 종목별 대응, 재정 절벽의 확인 심리, 눈치 보기 장세를 예상했고요. 현금 비중을 확대며 관망 자세, 악재 해소 기대감 형성, 종목 순환매를 말씀했습니다. 관심 업종으로는요, 철강화학건설, 철강의료기기, 화학, 무선 충전기 관련주, IT 부품주를 각각 말했습니다. 네, 자, 이 중에 알파라이징 스탁의 정재훈 실장과 대화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현재 시황부터 정리하신다면요. 예, 지금 상승을 보이고 있는 그런 흐름들입니다. 거래소 시장과 코스닥 시장 상승 중에 있는데요. 일단 미국 시장에 대해서 재정 절벽에 대한 해결 기대감이 일단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업종별로 순환매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에서도 지금 현재 상황을 좀 보게 된다면 지금 전일 많이 빠져나왔던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났었는데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될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들은 코스닥 섹터에 있는 종목군들, 최근에 급락을 했던 종목군들이 일단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럼 반대로 일단 기관 쪽에서 매도 물량이 좀 나왔었는데요. 그 부분들을 일단 종목에 대해서 교체 차원, 이런 부분들로 일단 단기적으로 좀 매도가 나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시장의 흐름들은 좀 좋아질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IT 부품주 등을 말씀하셨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일단 관심 업종을 좀 주로 IT 부품 쪽 섹터를 좀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들은 여전히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좀 포커스를 맞춰보고 있을 때 일단 다른 업종이나 섹터들보다는 IT 부품 섹터가 그나마 낫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일단 실적이 좀 증가가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2013년도 시장 같은 경우도 일단 스마트폰뿐만이 아니라 태블릿 PC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형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실적이나 모멘텀 이 부분들을 좀 보더라도 IT 부품 쪽 섹터만한 그런 섹터는 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들을 좀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장 관심 종목은요? 예, 오늘 제가 제안해 드릴 종목은 시그네틱스라는 기업입니다. 일단 뭐 시그네틱스 같은 경우는 뭐 장비 후공정 업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적으로 이 부분들을 좀 보는 이유는 여전히 실적입니다. 4분기 실적이 아마도 예상의 이제 사상 최고치를 좀 기록할 전망인데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스마트폰뿐만이 아니라 태블릿 PC에 대한 이 수혜가 좀 예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일단 대부분 이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삼성전자 쪽에서 일단 내년에 그 반도체 투자를 좀 줄일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 장비 쪽에 투자를 안 하는 부분들이지 일단 뭐 여전히 좀 사업을 안 한다라는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거의 이 설비 투자 금액이 감소를 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후공정 업체에 대해서 외주 물량이 좀 증가하기 때문에 고부가치 상품이 좀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시그네틱스에는 수혜가 좀 될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시그네틱스 같은 경우는 플립칩 패키징 비중이 좀 상당히 좀 높은 부분들입니다. 비메모리 쪽 비중이 60% 이상을 좀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 다양한 고객사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과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서의 비메모리 업체들이죠. 브로드컴이나 퀄컴 이런 기업들을 약 20여 개사를 지금 협력사를 좀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패키징에 대해서 단가 인하에 대한 영향력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올해 3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가동률이 지금 현재 회복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현재 90% 이상 가동률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격적인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약보합권역에서 일단 주가가 형성이 되고 있는 그런 흐름들입니다. 3,250원권역에 좀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기술적인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지금 과거의 흐름들이 고점을 형성해주고 난 이후에 고점권역을 한번 추세선을 그려보시게 되면 아마도 하락 세대를 좀 돌파해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10월경에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바닥을 형성한 이후에 상승 추세를 좀 유지를 해주면서 꾸준하게 좀 상승을 해주는 모습이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매수 포인트는 매수가는 3,200원 정도에서는 매수를 해볼 만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3,800원 설정해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2,900원이 이탈 시에는 손절로 대응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시그네틱스에 대해서 정재훈 실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입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들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투신과 연기금의 움직임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연기금은 지난달 22일 이후 오늘까지 12거래 연속 순매수하며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지만 투신은 매수에 소극적인 모습인데요. 기관의 매매 패턴에 대해서 분석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미국 특허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두 회사의 주가 흐름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올해 37% 주가가 오른 삼성전자와 달리 애플의 주가는 불과 2개월 만에 사상 최고가에서 20% 하락했습니다. 불안한 대내외 경제 상황으로 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줄면서 지난 3분기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0.1%에 그쳤습니다. 한국은행이 예상했던 올해 2.4% 성장률 달성은 어렵게 됐습니다. 네, 이슈 정복하기 오늘 순서는 동양증권 김동공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까지 연기금은 12거래일째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꾸준히 사주는 연기금과 달리 투신의 매수는 소극적인 모습인데요. 기관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주시죠. 네, 코스피 시장에서 투신과 연기금의 움직임이 갈리고 있습니다. 연기금이 지난달 22일 이후 12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하면서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고, 하지만 투신은 매수에 약간 좀 소극적인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기금은 내년 경기 회복을 보고 베팅을 하고 있고, 투신은 연말 수익률 극대화를 위해서 종목별 전략을 펼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연기금은 약 580억 원을 이제 6일날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1거래일 연속 매수를 행진을 해갔고, 오늘까지는 12거래일 연속 매수 행진입니다. 지난달 22일 이후 매수 규모가 7,400원이 넘었고 수익률 또한 양호합니다. 같은 기간 연기금의 순매수 상위 20개 종목 중 평균 매수 가격 대비 하락한 종목은 SK 하이닉스, NHN,
LG 플러스 등 9개 종목이고 나머지는 모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종목별로는 삼성전자와 자동차 빅3에 집중을 했습니다. 지난달 22일 이후 삼성전자 1,910억 원, 그리고 현대차 979억 원, 현대모비스 736억 원, 그리고 기아차를 342억 원어치를 사들였습니다. 삼성전자의 우선주까지 포함하면 이들 전차에 대한 순매수 규모는 4천억 원이 넘습니다. 연말 연기금이 코스피 시장에서 집행한 매수 자금의 절반 이상을 이들 종목에 집중을 한 것입니다. 이 같은 연기금의 매수세의 배경에는 내년 경기 회복 기대감이 깔려 있습니다.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내년 경기 전망을 상저 하고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 이익의 턴어라운드에 베팅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기금의 매수 형태는 대형주 그리고 경기가 턴어라운드하면 좋아질 종목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투신의 윈도우 드레싱에도 주목할 만합니다. 연기금의 순매수 랠리와 비교하면 투신은 소극적입니다. 연기금의 순매수가 시작된 지난달 22일 이후 주식을 사들인 날이 5거래일에 그쳐 오히려 순매도를 기록한 날이 더 많았습니다. 순매수 금액도 1,290억 원에 그쳤습니다. 성적은 나쁘지 않습니다. 지난달 22일 이후 순매수 상위 20개 종목 중 평균 가격 대비 하락한 종목이 3종목에 그치고 낙폭도 크지 않습니다. 다만 눈에 띄는 점은 삼성전자가 투신의 순매수가 아닌 순매도 상위 종목에 올라 있다는 것입니다. 투신은 지난달 22일 이후 547억 원 넘게 삼성전자를 팔아서 순매도 종목 2위에 올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윈도우 드레싱을 노린 투신의 매매 패턴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이제 입을 말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2-3개월 동안 투신이 집중적으로 매수한 종목을 보면 일부 수익 실현을 했지만 나머지는 수익률 관리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삼성전자와 애플의 주가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연일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삼성과 달리 애플의 주가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데요. 두 기업의 전망에 대해서 부탁드립니다. 네, 애플 주가가 5일, 미국 시간으로 5일에 하루 만에 6.44% 급락해서 538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2008년 말 이후 4년 만에 하루 최대 낙폭입니다. 지난 9월 주당 705달러까지 치솟았던 것과 비교하면 23%나 급락을 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 주가는 정고점을 깨고 150만 원대를 향해 질주 중입니다. 애플 주가 급락이 알려진 6일에도 147만 원대까지 오르고 차익 매물 때문에 약보합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최근 3개월 동안 22%나 올랐습니다. 애플이 급락한 만큼 삼성전자는 급등한 셈입니다. 애플과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초기에 함께 급등한 이후 엎치락 뒤치락을 반복해왔지만 최근 주가 엇갈림은 이전과 양상이 다르다는 분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과 삼성전자 양강 구도를 형성해왔던 스마트폰 시장이 이제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던 혁신적인 기술 발전 시대를 지나서 대중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후발 그룹이 합류를 하면서 시장이 다변화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혁신으로 시장에서 높은 주가 수익 비율을 받아왔던 애플로서는 상당한 위기에 직면한 반면 메모리와 그리고 비메모리 부품을 가진 삼성전자로서는 위기뿐 아니라 기회가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애플 주가 급락은 애플 급락은 대만발 부품 수요 감소 뉴스 등이 중첩돼 발생한 것이지만 애플 성장 동력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탑도 크다고 보여집니다. 브로커 쪽에서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지만은 시장 상황을 보면 애플이 더 이상 모멘텀이 없다는 전망 때문에 애플의 주가가 하락한 것이 아닌가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는 스마트폰이 2강이었지만 기존 안드로이드 폰과 윈도우 8에 기반을 둔 스마트폰이 시장에서 과거보다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삼성전자는 여러 제품 라인업을 갖추고 있지만 애플은 아이폰 싱글 모델이라 불리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애플이 아이폰이란 혁신으로 스마트폰 시장을 열었고 전 세계 휴대폰 업체 가운데 삼성전자가 유일하게 발빠르게 따라잡았지만 이제 혁신 프리미엄이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애플 영업이익률은 지난해 4분기 37.4%에 달했지만 올해 4분기에는 31.2%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4분기 애플 아이폰 판매가 500만 대를 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 TV와 같은 또 다른 분야에서 혁신이 나타나지 않는 한 주가가 700달러를 다시 넘기는 일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5일 급락보다는 최근 3개월 동안 20% 넘게 빠진 주가가 이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연일 고점을 깨고 있습니다. 4분기에 영업이익 8조 5천억 원 이상 9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주가도 150만 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무선 사업 부분 영업이익률은 지난해 1분기에 10% 수준이었지만 4분기에는 12.2% 수준으로 높아졌고 올해 4분기에는 17.6%까지 뛰어오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단순 격차로는 애플과 차이가 크지만 애플과는 달리 제조업체인 삼성전자로선 놀라운 영업이익률을 기록한 것입니다. 한 운용사의 최고 투자 담당자는 혁신과 프리미엄 제품이 강점인 애플과 달리 삼성전자는 프리미엄과 그리고 메시지 제품을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스마트폰 기술 진보가 이전처럼 빠르지 않아 후발 그룹들이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애플로서는 더 이상 시장을 키우는 것이 힘든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스마트폰이 중저가 제품까지 보편화하게 되게 되면 애플은 시장 점유율을 지키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비메모리와 메모리 수요가 늘어서 전체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스마트폰의 두뇌인 AP95%를 삼성전자가 공급하고 있습니다. 후발그룹이 분발하면 삼성전자의 부품 매출이 늘어나는 구조로 보입니다. 스마트폰이 대중화가 되면서 오히려 스마트폰 보급률이 늘어나고 후발업체들이 성장을 할수록 삼성전자가 공급하는 부품에 대한 수요 또한 늘어나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강세는 당분간 진행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지 않을까로 보입니다. 네, 끝으로 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줄면서 지난 3분기 GDP 성장률이 0.1%에 그쳤습니다. 2009년 이후 가장 안 좋은 성적표를 받게 된 것인데요. 부문을 보면 어느 업종이 가장 취약했습니까? 네, 지난 3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가 전기 대비 0.1% 성장을 했습니다.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3분기 국민소득에 따르면 3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은 전기 대비 0.1% 늘어나며 2009년 1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속고치보다 0.1% 떨어졌습니다. 제조업은 운송장비, 그리고 정밀기기, 비금속 광물 등이 줄어 전기 대비 0.4% 감소했습니다. 건설업은 토목건설을 중심으로 2.8% 성장을 했고요. 서비스업은 교육, 부동산 및 임대업 등이 감소했지만 도소매, 음식, 숙박, 그리고 금융보험 등이 증가하면서 0.1% 확대됐습니다. 민간 소비는 휴대폰 등 내구재와 그리고 전기가스 및 기타 연료 등 비내구재의 지출이 늘어나 전기 대비 0.7% 늘었고 설비 투자는 반도체제 조용기계 등 그리고 기계류 및 자동차 등 운송 장비를 중심으로 전기 대비 4.8% 감소했습니다. 건설 투자는 토목건설이 늘어 0.1% 증가했고 수출은 석유 제품 그리고 무선 통신기기 등이 늘어서 전기 대비 2.8%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3분기 명목 국민 총소득은 전기 대비 0.4% 감소를 했습니다. 명목 국내 총생산은 전분기 대비 0.1% 증가했지만 국외 순수 치유소득이 2조 6천억 원에서 9천억 원으로 큰 폭 감소한 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실질 국내 총소득은 교육 조건 개선 대비해서 전기 대비 0.5% 확대됐습니다. GDP 디플레이터는 전년 동기 대비 0.9% 상승을 했고 3분기 총저축률은 30.1%를 기록했습니다. 국민 총처분 가등소득이 줄어든 가운데 최종 소비 지출이 늘어나 전기 대비 1.1% 하락을 했습니다. 국내 총투자율은 26%로 설비 투자 부진으로 전기 대비 1.7%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제조업은 운송 장비 그리고 정밀기기, 비금속 광물 등이 줄어들면서 전기 대비 0.4% 감소를 했다고 나오고 있는데 이 같은 것이 시장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 같은 업종에 대한 보수적인 업종이 필요할 것 같고 건설업이 토목건설이 2.8% 성장을 했다고 이제 나왔는데 이 건설업이 최근 들어 바닥에 대한 징후들이 어느 정도 잡히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지금부터는 어느 정도 관심 종목권에 넣어놓고 지금 앞으로 바닥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해보는 자리로 해석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휴대폰 그리고 내구재 등에 대한 지표가 계속해서 좋게 나오는 것만큼 지금 주식시장에서도 휴대폰 관련 업종과 그리고 내구재 관련 업종에 대한 관심에 대해서 조금 더 가중치를 둬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동양증권 김동공 대리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슈 정복하기였습니다. 네, 리딩 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 쪽은 현재 어떻습니까? 네,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오늘도 여전히 약세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그저께 이제 2000선을 돌파한 이후에 시장에서의 매도 물량들 출현하는 모습인데요. 결국 2000선에서의 지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의 거래량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혼조장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2000선에서의 지지는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지만 큰 폭의 상승 혹은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나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보합권 혼조장세 움직임이 이어져 나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 시장에서의 관망 심리가 많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셰일가스 업종들의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국가발전개발위원회에서 발표한 천연가스 개발 계획에 따르면 자원 공급을 늘리고 기관망과 LNG 주유소 건설을 확대하는 등 6대 주요 항목에 대해서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 여파로 인한 셰일가스 관련 업종들의 강세가 눈에 띄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의 4대 은행들의 11월 신규 대출 전월 대비 급감세를 나타내면서 시장에서의 유동성이 조금 위축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이러한 부분들 단기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좀 지배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내셔널 오스트레일리아 뱅크 이코노미스트가 중국 경제가 4분기에 저점을 통과할 것이라 전망을 내놨었는데요. 최근 외국계 기관들의 의견들 또한 거의 비슷한 모습에 올 4분기에 저점을 지나 회복기에 진입하고 있다는 전망을 내놨었습니다. 결국 중국 경제가 회복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는 기대감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만큼 중국 본토 지수의 약세 움직임이 크게 이어져 나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사회과학원에서는 집값 안정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집값의 하락 추세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었는데요. 지금 최근 들어 부동산 관련주들의 강세가 눈에 띄는 모습을 보이면서 부동산 긴축 기조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갈 것이라는 우려감들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 사회과학원에서도 이러한 흐름에 좀 무게를 뒷받침시키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부담감이 좀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 지수는 시장에서의 방향성을 못 잡고 있는 가운데 보합과 혼조장세 움직임이 이어져 나간다고 보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우성재 팀장께서 중국 쪽 소식 정리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제가 계속해서 김재현의 키포인트입니다. 김재현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 흐름부터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대외 악재가 소멸이 되면서 장이 좀 안정성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상승이 좀 눈에 띄는 부분인데요. 어제까지 낙폭과대주들 좀 큰 폭으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역시나 좀 이번 주 낙폭과대주들 많이 반등이 나왔지만 역시나 연말까지 꾸준히 시장을 이끌어갈 종목은 실적이 나오는 종목으로서 IT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경우에서도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번 장 낙폭 가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만큼 같은 IT라고 해도 그동안 상승폭이 적었었던 하이닉스의 상승이 더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실적이 나오는 주식이어도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적었던 종목들이 지금 시기에는 더 유리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후장 전략 오늘도 키워드를 통해서 풀어봐야겠죠? 예, 일단 주간 상승률 순위에 따라 가지고 그 종목들을 한번 점검하면서 다음 주 전략을 일단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 한 주간의 상승률 순위의 종목들을 보게 되면요. 현대 엘리베이터 21.5%, 한솔 테크닉스가 14.8%, 대한유화가 12.8%, 한국타이어월드 11%, 동양기전 7.6%로 상승률 상위 종목의 5종목이 올랐습니다. 일단 뭐 종목들의 특징을 보자면요. 현대 엘리베이터는 경영권 분쟁 조짐이었었고요. 눈에 띄는 부분이 한솔 테크닉스, 무선 충전기 기대감과 IT 기대감을 모으면서 역시 관련 업종 본격적인 상승이 나왔었고요. 대한유화 일단 대형주들이 먼저 올라온 이후에 화학주, 중소형주들이 좀 따라서 올라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타이어월드도 그동안 자동차 업종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좀 주가가 떨어져 있었는데요. 반등을 하면서 낙폭까지 따른 반등이 나오고 있고 동양기전 같은 종목에서는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하락률을 보게 되면요. 동양과 NC소프트 상강률이 NHN, LG생명과학이 있었습니다. 동양 같은 경우에는 JLN 컴퍼니의 채무보증을 하면서 주가 하락을 겪었고요. NC소프트 그동안에도 많이 떨어졌는데 어제장에도 크게 떨어지면서 게임주 투매 기관들이 매수하는 업종이 바뀌고 있음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눈에 특징적인 부분은 NHN도 같이 여기에 엮여서 매도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오로지 LG생명과학 하나만 차익 실현으로 인해 가지고 마이너스를 겪었는데요. 하락 업종을 제가 굳이 짚어드린 이유 한 가지는 여기서 보시다시피 업종들 기관들의 이제 매수하는 종목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매수하는 종목이 바뀐다는 부분은 결국에 그동안 많이 매수했던 종목들의 매도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이기 때문에 기관의 매매에 좀 방향성을 맞춰가지고
손실을 보셨더라도 지금 순간에는 기관이 팔고 있다고 한다면은 일정 부분은 좀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외국인의 매수가 사실은 연말까지 기대를 부분이 때문에 철저하게 기관 매수를 좀 주목하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로 환율이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추세가 아니라 이제는 이 일시적인 흐름이 아니라 추세로 보아야 되는 시점으로 관련 업종의 지속적인 강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워낙 강세 시기에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중에서 내수 서비스 업종 중에 가장 성과가 좋았던 것은 교육 서비스업으로 329.4% 수익률을 기록을 했고요. 워낙 강세로 싼 값에 외국 여행을 할 수 있게 되면서 항공 수요도 늘어나서 항공업도 326.8% 수익률을 보였고 도로와 철도, 운소, 제약, 소프트웨어 서비스, 내구재 소비재, 의류까지 모두 150%에서 200% 이상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또 담배 같은 경우에도 같은 기간 평균 코스피 수익률을 웃돌았습니다. 역시나 원화같이 상승한 상태에서는 환율 변동 위험에 노출이 덜 된 내수 관련주가 유리하고요. 운송과 여행 관련주의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원화 가치가 상승했던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외국 여행 관광객 수는 매년 두 자릿수로 증가한 바가 있고요. 환율 강세가 수출 업종이 좀 부담이 되면서 대안으로 내수 업종이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지금 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내수 업종들 그동안에 좀 강하게 올라오다가 IT가 치고 오면서 지금 약간 소강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환율이라는 부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흐름이 아니라 추세로 계속적으로 워낙 강세로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들 업종에는 일정 부분 차익 실현이 나오고 난 후에는 다시금 매수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자 5장 관심 종목은 어디입니까? 예, CJ 대한통운을 정해봤습니다. 일단 이익 안정성 및 성장 1위 업체로서 지위를 확고히 좀 지키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은 2분기 추이를 이어가서 호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매출액은 7,104억 원, 전년 동기 대비 13.1% 성장을 했습니다. 3분기 택배 물량은 전년 동기 대비 한 23% 성장을 했고요. 2분기보다 개선된 것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물량 기준으로는 시장 점유율을 21% 정도 상회할 전망이고요. 영업이익은 42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1%, 영업이익률은 5.9%로 예상이 됩니다. 시장 성장률을 크게 웃도는 택배 부분의 고성장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또 4분기 같은 경우에는 택배 업체의 계절적인 성수기입니다. 또 연말 택배 물동량 및 연말 밀어내기 수출입 물량 호조가 예상이 되고요. 택배 물동량은 최근에 추이를 이어간다면은 CJ 대한통운 단독 기준으로 연간 21%, CJ GLS 통합 시 40%에 근접할 전망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주가의 훼손이 있었습니다. 아시아나에서 대한통운 물량을 정리를 하면서 한 차례 좀 크게 좀 하락이 나왔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좀 매력적인 구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4분기 같은 경우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택배 업체의 계절적인 성수기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이 좀 필요한 종목이겠습니다. 매수가는 10만 4천 원, 목표가는 12만 5천 원, 손절가는 9만 4,2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CJ 대한통운에 대한 상세한 정보까지 김재현 차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11시부터는 종목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